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주식에 산타 랠리가 있듯이 부산 부동산에 산타의 선물을 연말에 가지고 온 단지가 있습니다. 시공사랑 분양을 하냐 마냐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동네 푸르지오 에듀표레 결국은 일반 분양에 대한 청약 공고가 나왔고,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올게요.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해 있고 20평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4평까지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급은 84 타입, 84A 타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는 84A 타입만 볼 겁니다. 세대수는 1480세대, 많지도 죄송합니다. 엄청난 대단지는 아니지만 대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일반 분양은 474세대, 약 3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이며 나머지 한 70% 정도는 조합원의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푸르디오 에듀포레 동네역과는 한참 떨어져 있죠. 온천천 산책로랑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걷기에는 조금 힘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역도 걷다가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명정도서관 옆에 붙어 있고요. 충렬 초중고, 해앗 초중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학교가 많은 단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네이버 지도상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안락 휴먼시아, 안락 SK뷰, 강변뜰한채 1, 2, 3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밭의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를 눈여겨보던 입주민들은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잠재 수요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적정한 가격에 나와야지 우리가 또 청약이라든지 분양의 성공을 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던 초중고 너무 좋고 교통 나쁘지 않습니다. 원동 IC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지하철역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아프지만 걸어가서 지하철 탈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안락역.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걸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10분 넘게 걸리겠죠. 한 15분 걸릴 것 같네요. 예. 주변에 서원시장이라든지 이 구축밭의 신축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상권은 당연히 기대하는 거는 무리겠지만, 남천 정도의 상권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상권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청약 공고는 12월 19일 날 금요일 날 나왔었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현재 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다음 주 1월 마지막 날에 1, 2순위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초에 있고요. 1월 달에 서류 접수와 정당 계약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일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축약본을 들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 84타임만 오늘 보기로 했죠. 84타임만 보기로 했는데,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2층, 3층, 4층까지 7억 8,500 이렇습니다. 결국은 5층 이상은 8억 이상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8억에서 8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발코니 확장비 2,600만 원, 플러스 중도금 유의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취득세 1.1% 1,000만 원 하면 최고층 31층 기준 이상으로 약 9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9억 원이 안 나오더라도 아까 3천만 원 차이였기 때문에 한 8억 7천만 원 이상은, 중층 이상은 8억 7천만 원의 자본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락 1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교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변에 구축의 잠재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이런 호재를 안고 있지만 8억 7천만 원은 산타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연말 랠리라고 생각을 하기에 청약의 경쟁이 과열되고 완판이 나서 경쟁이 붙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러 개 붙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분양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예상합니다. 자, 단지 설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설계를 보면 이렇게 기역자, 요런 기역자 형태죠. 기역자 형태의 아파트 동수가 단지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다. 평지처럼 보이죠. 평지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데크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평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일자로 배치되는 형태를 띠는데 보통 이렇게 데크가 한두 단 정도로 나뉘어져 있으면 이런 이 나누어져 있는 공간 거의 이 단부 쪽에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창문을 가지기 위해서 배치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단지는 이런 가든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꽃과 이런 조경들도 예쁘게 꾸며질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출입로를 보면 이렇게 주도로에서 주출입구가 있죠. 원형교차로가 있어서 원형교차로를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우암이구역 오션시티도 원형교차로가 있었고 드메르도 원형교차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을 내리고 타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저는 사실 너무 좀 편리하고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원형교차로를 지나서 요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방향으로 지하 주차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로 나뉘어져 있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차가 다닐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를 가로지르는 차가 나뉘어져서 이 도로에 차가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량 게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2,500세대에 이렇게 좀 도로로 뭔가 분절된다라는 느낌은 좀 아쉬움을 줄 수밖에는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배치도 볼게요. 동호 배치도 보시면 분홍색 세상입니다. 분홍색. 핑크하죠. 핑크한 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저층만 이렇게 전부 다 들고 간 게 아니라 특정 타입만 84B 타입만 들고 왔습니다. 이 보면요 84B가 월등히 구조가 좋거든요. 그래서 84B를 다 들고 왔고 84A만 남겨놨습니다. 74A, 76A 20개, 15개 이렇게 남겨놨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한 90%의 물량은 84A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84A만 보는 거고요. 84A가 평면이 너무 좋게 빠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남겨놨겠죠. 평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부터 볼게요. 84A 보시면요. 이게 타워형입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죠.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가 없네. 바로 앞에 침실 있고요. 욕실, 공동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욕실에 이런 욕조는 공동욕실이 아니라 부부욕실에 있는 것 같고요. 침실 3에 있는데 특이한 점은 침실 3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구나. 좋네. 드레스룸이 크지 않지만 일반 붙박이장보다는 공간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까지 있어서 좋습니다. 침실 2, 3 창문 다 붙어 있고요. 주방 타워형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주방 형태인데 아일랜드 좁게 빠져 있네. 좁게 빠진 이유가 식탁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거실이 크게 잘 빠져 있지는 않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식탁을 놔뒀을 때 식탁을 어떻게 의자랑 배치를 해야 될지 동선이 생각보다 조금 짧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히 확보하기는 어렵겠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 2 다용도실은 여기 있고 다용도실에 창문 그리고 주방에 창문 잘 붙어 있습니다. 거실 이면창이기 때문에 TV를 여기 걸었을 때 소파를 이쪽으로 놔둔다면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동선은 잘 나오겠지만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네. 이면창 좋아하는 사람은 뷰가 잘 나온다면 이면창 좋아하겠지만 뷰가 그렇다고 하면 타워형보다는 판산형을 좋아하는 게 현실입니다. 침실 1로 들어가면 발코니 앞에 있고요. 실외 기실 대피 공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이죠. 드레스룸 아주 작습니다. 드레스룸이 보면 여기 드레스룸보다 작은 것 같아요. 침실 3보다.
그죠? 한 면밖에 기역자로 거의 지금 파우더룸 공간보다 협소해 보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트리 없고요. 작은 방에 있는 드레스룸 잘 뺐지만 창문도 있지만 그 이쪽에 있는 파우더룸, 이 파우더룸이랑 합친 거네요. 지금 보시면 아까 파우더룸이랑 여기가 파우더룸이었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드레스룸이었는데 드레스룸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파우더룸이랑 드레스룸이랑 이렇게 합쳐서 유사한 옵션을 받는 것 같아요. 머리 잘 썼네요. 침실 1, 화장실 뭐 큰 특이사항 없는데 이런 타일 같은 경우는 폭이 120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이 폭이 1200 나와서 되게 고급적인 마감 연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제 기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4A1 뭐 비슷하죠.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6A 잠시만 보고 갈게요. 똑같죠? 파우더룸 없고 드레스룸, 그죠? 여기 드레스룸 없고 나머지는 같고요. 74A 뭐 큰 똑같겠죠. 여기는 판상이네요. 판상이죠.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이 3베이 판상입니다. 3베이 판상, 드레스룸 요거밖에 안 나오죠. 드레스룸 나머지 공간 없고 보일러실 여기 있고 보일러실이 따로 있네요. 여기가 작아서 그런가 보네요. 여기가 보통 이렇게 발코니 2에 같이 있거든요. 발코니 2에 같이 있는데 보일러실을 따로 빼고 여기는 세탁기만 놔둘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옆으로 놔두기가 좀 빡세서 위아래로 놔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 그래서 금액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액 비싸다. 미분양 우려가 조금 더 걱정된다. 지금 현재 부산 미분양 8,000세대인가요? 좀 더 늘 것 같다. 사실 이게 470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미분양 물량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릴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좀 증가는 부득이해 보이기는 하고요. 앞에 상권들 쫙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실생활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곳이에요. 한 7억 초중반대까지 최고층 기준으로 8억 언저리까지만 나왔으면 7억대만 나왔으면은 꽤 괜찮은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유를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 이게 조합 설립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한 20년 동안이나 오래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는 없었어요. 이런 단지 내에 아까 있었던 이런 그 도로들도 결국에는 20년 전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 교평을 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어려웠다. 사실 이 교평을 건드리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에 이 부지 내에 단지 배치가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설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봤을 때 오래된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2세대 1엘베도 그렇고 2세대 1엘베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2세대 1엘베도 그렇고 이 구조의 형태도 그렇고 이 교통이라든지 단지 컨디션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에어컨이야 지금 바꿀 수 있죠. 좋은 모델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예전에 심의와 관련된 설계와 관련된 것들은 좀 나아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합에 운영되는 경비들이 사업비에 녹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양가를 낮추고 조합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분양가가 나오고 나서 명장 이편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사실 명장 이편안이랑 여기랑 어느 정도 갭을 적정 수준의 갭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명장 2편안을 이렇게 보시면요. 명장 2편안은 여기 명장 종수장, 그리고 뒤에 옥봉산으로 양쪽이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명장 초랑 금종고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근처 앞에 상권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상권까지 가기에는, 여기 보면은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시장도 조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약간 막혀 있고 지하철역을 이용하기에도 물론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리가 조금 됩니다. 그렇게 이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지도 않고요. 명장종수장 옆에 길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주변에 노후도도 있기 때문에 이 명장 이편안과 안락 푸르지오를 가지고 두 개의 뭐 갭금액이 너무 크네 작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비교 대상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아까 사실 조금 더 못 보여드린 거는 여기서 저기 항공뷰가 있더라고요. 조관뷰가 이렇게 있던데 조관뷰 한번 같이 볼게요. 조관뷰는 이 주변에 뭐가 있냐는 건데, 이렇게 형성이 되면 명장 도서관 있고 요 앞에 상가 있고 다 좋아요. 말씀드린 교통, 주변에 학군 말고 학교죠. 학교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관뷰 말고 이제 단지 중앙뷰를 한번 볼게요. 단지에서 2층에서 나오는 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층에서 나오는 뷰가 있던데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영강뷰를 나오려면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를 뛰어넘어야 돼요. 앞에 있는 단지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 카메라 줌 구도가 이래서 그렇지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냥 84B가 보통 이 형태가 이 앞단지가 요 뷰가 살짝 나오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1km와 2km 사이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W에서 강대뷰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수영 강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단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드란치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는 분명히 있다. 다만 금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